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민주당 대통령 이재명 후보와 함께할 민주당의 선대위가 본격 가동됩니다.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12명의 공동위원장이 지휘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이 전원 참석하게 됩니다. 대선준비단은 상임선대위원장인 송영길 대표를 포함해서 경선 후보였었던 김두관 의원, 박용진 의원, 이광재 의원, 그리고 각 경선 캠프의 선대위원장이었던 우원식 의원, 변재일 의원, 설훈, 홍영표, 김영주 의원 등 총 13명이 선대위원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설훈, 홍영표 의원 외에도 박광원 의원, 최인호 의원, 그리고 오영훈 의원 등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들도 주요 요직에 배치가 됐습니다. 선대위에 너도나도 할 거 없이 배치가 되어서 갸우뚱하시면서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지금은 반드시 원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 선거 캠프에 발을 들여놓고 있어야 나가서 이러쿵저러쿵 내부 총질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추미애 장관은 명예선대위원장을 맡았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후견인 역할을 하셨던 이해찬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는 상임 고문으로 선대위에 참여합니다. 자, 이제 선대위가 공식 출범하게 됐으니 이제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적폐들과의 한판 승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연일 숨가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모습에서 많이 지쳐 보이는 듯한 모습이 다소 보이기도 하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특히 어제 국회 박병석 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단호하게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언론중재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었고 대한노인회와 광복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재명만의 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광복회를 방문한 이재명 후보는 역대 기관장들의 친일 행적을 표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십 년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친일 인사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 요직을 차지하면서 역대 기관장들을 표시할 때 그 이후 행적만 기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친일 인사들의 기록을 폐기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다르다. 지울 것이 아니고 그마저도 기록해야 한다. 그것도 하나의 역사라고 생각해서 경기도 지사들의 이력 밑에 친일 행적을 추가로 기록해서 붙여놨다. 앞으로도 친일 행적에 대한 언급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계속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작년 1월 도청 신관에 걸린 역대 도지사 액자 가운데에 구자옥, 이해익, 최문경, 이흥배 등 1대, 2대, 6대, 10대 경기도지사의 액자 아래에 친일 행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시 이재명은 다릅니다. 시원하지요. 또한 이재명 후보는 앞서 국힘 토론 과정에서 윤석열이 식용계와 애완견은 다르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해서 영린을 건드린 것과 관련해서도 윤석열을 후려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후보님, 날 때부터 식용인계는 없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개 식용은 반려동물 학대가 아니다. 식용개는 따로 키우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개 식용이 반려동물 학대가 아니라는 주장도 큰 문제지만 개를 식용과 비식용으로 구분하는 모습은 더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후보님, 태어날 때부터 식용인 개는 없습니다. 죽기 위해 태어난 생명, 식용계를 인정하는 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은 모든 사물과 현상을 대하는 관점, 그리고 인식, 태도에 그대로 투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를 식용과 비식용으로 구분하는 윤석열 후보의 인식과 태도가 다른 사회적 문제의 진단과 해법에도 그대로 투영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수저 색깔이 결정되는 세상을 바꿔야 하는 것처럼 죽기 위해 태어나는 생명, 식용계를 용인하는 관점과 태도도
바꿔야 합니다. 국내에 반려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윤 후보의 발언에 상처받았을 국민들에게 윤 후보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길 바랍니다 라고 윤석열에게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사과는 자기네 개한테만 하는 윤석열이 또 한 번 개에게 사과를 하는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국민들에게는 절대 못하는 사과, 본인 개한테는 잘하니까 사과를 하더라도 또다시 개사과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의 저런 발언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서초동에 한때 사철탕집이 참 많았는데 그곳에 너무 자주 들러서 뭔가 찔려서 저런 대답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얼굴에 하도 개기름이 많이 흘러서 말입니다. 한편 윤석열 아내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국민대 박사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감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참 빨리도 하죠. 그동안 검증 시효 등을 이유로 해서 연구부정 행위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겠다는 국민대의 입장에 대해서 교육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오는 3일까지 재검증에 대한 조치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접 조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이번 감사 실시 대상은 경기대, 국민대, 상명대, 세한대, 진주교대, 충남대 등 6개 대학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대 학교법인이 김건희와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주를 매입한 배경과 김건희가 국민대 임용교수 임용 때 허위 이력을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많이 늦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감사를 통해서 위법 사실과 함께 반드시 고발 조치하고 수사해서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비단 김건희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한편 이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오늘 손준성을 불러 조사하기로 한 가운데 제보자 조성은 씨가 폭파했다고 했던 김웅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복원했다고 합니다. 대화방 파일 정보를 토대로 해서 김웅이 보낸 판결문과 고발장 사진을 최초로 전송한 인물이 손준성이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손준성은 자신은 바로 다시 되돌려 보냈다며 부인을 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된 셈입니다. 다만 손준성이 김웅에게 판결문과 고발장 사진을 직접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손준성에서 제3자를 거쳐 김웅에게 전달됐는지는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현재 손준성이 김웅에게 자료를 직접 보냈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손준성은 누군가가 전달한 자료를 반송한 메시지가 김웅 의원 측에 전달된 것일 수 있다라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지요. 이 정도도 밝히지 못한다라면 공수처 문 닫아야 합니다. 이것도 밝히지 못하는데 윤석열과의 연관성 밝힐 수 없지요.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도 수사가 많이 더딘데 좀 더 속도를 내는 수사 그리고 기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